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들 접속하신 것 같아가지고,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대곤 책임 매니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채용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ome Grow with Us는 현대자동차의 채용 슬로건입니다. 현대자동차와 담대한 희망을 같이 하고 싶은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기술의 전진에 함께할 여러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현대자동차 소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현대자동차는 어떤 모습인가요? 11년 연속 글로벌 탑5, 22년도 상반기는 탑3로 글로벌 회사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업의 아이콘과 같은 이미지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현재 자료가 안 보인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자료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어서 계속 현대자동차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자동차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에게 글로벌 회사의 이미지,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업의 아이콘,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양산 차량 포니를 개발하고 수출한 도전의 아이콘으로 많이 기억해 주십니다. 하지만 현재 그리고 미래의 현대자동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조금은 다릅니다. 자율주행, 로보틱스, UAM, 그리고 AI,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모빌리티 사회 구현을 통한 더 나은 삶을 고객들에게 선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자동차는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비전을 갖고서 모빌리티의 진화를 통한 더 풍요로운 삶, 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동이라는 기본 욕구를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 고객 중심의 2025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고객의 모든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H 솔루션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전환과 성공적인 안착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SDV로 대전환하고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를 열고자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승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 EM과 PVV 전기차 전용 플랫폼 ES 등 신규 전용 전기차 플랫폼 2종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아키텍처는 기능 집중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제어기를 통합하며 안전, 편의, 커넥티비티, 주행 성능 등의 OTA를 통해서 끊김없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이러한 통합 제어기에 최적화된 고사양의 커넥티드카 운영체제 CCOS를 지속 고도화하며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설계, 생산, 판매, 운행, 그리고 중고거래까지 차량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데이터를 서로 결합하고 가공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까지 구축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 2030년까지 총 18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장 전략의 중심에는 단연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기아 모빌리티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본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구개발 본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본부는 1995년 경기도 화성시 남양연구소를 거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남양연구소는 규모와 수준에 있어 이미 글로벌 베스트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105만 평이나 되는 부지 안에 종합주행 시험장, 실차 풍동 시험장, 충돌 시험장, 그리고 설계와 디자인, 파워트레인 등 200여 동의 기반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고 13,000여 명이나 되는 연구원 인력들이 함께
연구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확보하고 근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연구소 이외에도 도심 속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를 개발하는 삼성동 거점, 그리고 카클라우드를 개발하는 양재 거점, 선행연구와 로보틱스 개발이 이루어지는 의왕연구소, 수소전기차 개발을 전담하는 마북연구소 등 다양한 국내 거점과 그리고 글로벌로는 유럽, 미국, 독일, 중국, 인도, 일본 총 6개국의 연구소와 디자인센터 총 19개 거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R&D 거점을 바탕으로 각 권역의 주행 환경과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지역별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소에서의 생활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영층과의 타운홀 미팅 활성화, 그리고 복장의 자율화, 보고의 최소화, 학습 조직 강화 등 리더들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이 보다 유연한 분위기에서 일하며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R 제도도 본인의 책임하에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지원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원격 근무를 통해 계획적으로 근무 시간과 근무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 지역의 거점 오피스를 오픈하여 본인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임직원들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로, 용산, 잠실, 판교, 인천, 그리고 노량진, 안양, 의왕 해당 중심으로 거점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내 공모와 온보딩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신규로 입사하거나 회사에서의 본인의 경력 개발을 위한 직무 적응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는 직원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갖고서 구성원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재원 제도를 통한 글로벌 경험 강화나 아이디어 페스티벌, 그리고 사내 스타트업 제도를 통해서 모빌리티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자기주도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지원 시스템인 러닝 라운지도 운영 중입니다. 러닝 라운지에는 스스로 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나에게 맞는 학습 솔루션을 추천받아 자율적인 상시 학습을 할 수 있는데요. 약 12,000개가 넘는 학습 컨텐츠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 집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남양연구소는 서울 중심에서 조금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거나 그리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고급 시설의 기숙사, 통근버스, 그리고 사내식당, 사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서 워크앤라이프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임직원으로서 차량 구입 혜택은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들에게도 가장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는 복지제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듣다 보면은 연구개발본부 채용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ome Grow With Us 기억하시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채용 프로세스는 크게 신입과 경력 채용으로 구분됩니다. 신입 채용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입의 경우에는 홀수달 격월로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가장 많은 공고가 집중되는 홀수달은 3월과 9월 공고이며 지원하시는 분들이 서류 접수 기간을 기억하기 쉽도록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월에 1일부터 14일까지 고정 운영되는 이 접수 기간에 본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 안에서는 AI 면접을 도입하여서 지원자가 면접이라는 긴장되는 순간에 앞서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컨텐츠와 함께 지원자의 비언어적 태도까지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이 AI 면접까지 통과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직군의 경우 코딩 테스트를 거쳐서 직무 종합 면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력 채용 안내입니다. 경력 채용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직군의 경우 월별 상시 채용을 운영합니다. 오픈된 공고를 확인을 하고 지원자가 본인이 생각날 때 지원할 수 있으면서 접수된 지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서류 전형을 시작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이외에 차량 제어를 포함한 제어 소프트 분야, 그리고 배터리, 수소연료 등은 일반 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월, 9월에 대규모로 공고가 열리기도 하고 수시로 공고가 운영되고 있어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해서 채용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입 채용의 경우는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과 지원자 잠재력을 포함한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력 채용의 경우는 직무와의 핏을 중심으로 조직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력 채용에 있는 프리 인터뷰는 그룹콜이나 코딩 테스트, 지원자 경력 확인을 통해서 직무 면접 이전에 지원자의 역량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진행되는 직무 면접, 종합 면접,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 면접까지 거쳐서 현대자동차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무래도 최고의 회사는 우수한 동료들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본부는 연구본부의 채용은 우수한 임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갖고 계신 궁금증에 답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질의를 주시면 지금부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답변을 같이 할 저희 팀의 정혜연 매니저도 함께 했습니다. 혹시 지금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채팅에 올라온 질문 먼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계공학 비중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자동차가 저희 전통적인 제조업이다 보니까 기계공학의 비중은 절대 줄지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치 마시고 기계공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해당 분야에 맞게 딱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을 보태자면은 기계공학의 비중이 줄었다기보다 이제 전자 그리고 컴퓨터와 관련된 분야에 저희가 직무들이 좀 더 확장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채가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팀에서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이게 이제 상시 채용으로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직무 중심적 그리고 지원자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미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예측성을 기반으로 공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채에서 상시 채용으로 변경되면서 서류 전형 통과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직무와 좀 더 적합한 경험 그리고 본인이 했던 경험들을 직무와 적합하게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달리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서 서류 전형에 들어가는 자기소개서나 자기가 그 경험한 경력들을 좀 더 정리해 보면 어떨까? 네,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나림님 다양한 행사에 참석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물론 저희 현대자동차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자기소개서에 녹여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이제 저희 상시 채용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그 지원하시려는 직무랑 얼마나 핏한 사람인지 이런 역량을 잘 강조해서 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보태자면은 모든 회사는 사실 자기 회사를 사랑해주는 그런 임직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했던 것들이 그런 관심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조직에서도 평가하는 또 면접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전현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 봤을 때 지원자가 다른 직무가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동일센터 내에 올라온 공고를 중 다른 직무로 이동하여 배치하는 경우가 있나요? 해당 경우에는요, 면접관이 봤을 때 만약에 그런 배치가 필요하다. 이건 이제 신입과 경력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경력의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해당 공고에 대한 이관 여부를 저희가 한 번 더 지원자와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동의하에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 그 공고로 이관을 하고 면접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 쪽은 좀 어떨까요? 신입 쪽은 저희 이제 지원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 텐데 저희가 직무가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100개 정도 나눠서 직무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어떤 직무에 잘 맞는지는 이제 쓰시는 지원자님께서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신입 채용의 경우에는 보통은 딱 맞춰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이관이 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황인우님께서
11월 신입 채용에는 개발자 관련 채용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발자 관련 신입 채용은 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네, 질문 주셨는데 이제 저희 신입 채용은 아까 이제 책임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자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3월, 9월이 제일 많이 열리게 되는 거라 이제 그 외에 홀수달들은 이제 좀 예측이 지금 수준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격월마다 저희 채용 사이트 접속하셔가지고 이제 개발자 공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3월, 5월 이렇게 홀수달로 진행이 되고요. 각 달에 1일부터 14일이 서류 전형 기간입니다. 그래서 각 달에 1일 날 한번 저희 채용 홈페이지 접속해 보시면은 공고의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 개발자로서의 나이, 저희 나이는 상관없이 직무 역량만 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개의치 않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이는 전혀 역량에 대한 측면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사보다 석사. 저희가 R&D 조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저희 입사하는 인원이나 구성하는 인원들을 보면 학습사 비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학사까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학사 때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석사로 이제 좀 전공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또 그때 맞춰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신입 그 채용 같은 경우에는 채용 안에 학사와 석사가 이제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석사가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고 학사와 석사는 평가를 하는 면접위원님들이 그 기준에 맞게끔 평가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준비해온 학사 그 과정을 잘 수료를 하셨다면은 그에 맞는 평가를 받고서 입사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황준필님께서 단순 백엔드 프론트 경력 개발자도 지속적으로 채용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저희 채용 소프트웨어 상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h/career.com이라는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시면요. 거기에는 iOS,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나 그리고 또 웹과 관련된 개발자, 그리고 각 저희 인베디드 단에서도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공고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영님께서 현대차와 산학과제 등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채용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경우가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건 신입의 경우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과제를 해봤다라는 그런 경력만으로는 뭐 이렇게 좋게 당연히 이제 현대자동차 아까 책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대자동차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냐를 표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직무 역량 베이스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산학과제를 통해서 지원자님이 어떻게 직무 역량을 키웠고 이런 부분을 자기소개서 잘 녹여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순위를 따로 둔다기보다는 그 산학이라는 경험으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요. 아무래도 산학 경험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그 개발이나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학 경험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직무에 대한 이해와 그 학부 생활 하시면서 쌓아놓은 그런 역량이나 경험들 많이 설명해 주시면은 동일하게 평가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현진님 아까 신입의 경우 이거는 아까 직무 전환하는 거 질문해 주신 것 같아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한 번 떨어진 직무에서 다시 도전하여도 괜찮을까요? 네, 임명원님께서 떨어진 직무에 도전하는 거를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그 신입인지 경력인지의 차이가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뭐 당연히 오픈된 공고에 지원하시는 거는 저희가 따로 뭐 그런 공고에 지원한 거에 대한 거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전과 그 후에 다시 지원을 하셨을 때는 좀 더 이제 지원서상에 본인의 이력이나 경력이나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일하게 뭐 같은 경험과 그걸로 지원했었을 때는 뭐 좋은 결과를 받기 또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는 거는 도전도 가능합니다.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기소개서. 네, 저희 자기소개서에 있는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서류평가에서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더 높은 비중이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이분이 얼마나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가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유튜브 방송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여러분들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구소가 계속 또 진행해 보도록 남양연구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의왕연구소랑 마북연구소, 의왕연구소 있고요. 남양연구소. 황재성님께서 질문 주신 게 남양연구소 이외의 근무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내 R&D 네트워크 보셨다시피 각 업무 분야에 따라서 근무지가 조금은 차이가 있고요. 그 남양연구소 인원들이 점점 서울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만약 이 직무가 좀 더 도심 속에서의 평가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으로는 저희가 계획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없어서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하실 때 근무지가 궁금하시면 저희가 직무별로 근무지도 더 상세하게 기입이 되어 있어서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준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인재풀 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인재풀에 한번 등록하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나요? 예전 지나면 저희가 알기로는 3년 기간이 있긴 네네네. 있습니다. 현재 3년 정도로 알고 있긴 한데요. 네, 그 기간 내에는 한번 등록해 주신 정보로 인재풀에서 유지가 되고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면 면접. 김태준님께서 서류평가 이후 대면 면접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신입 같은 경우에 신입은 지금 아직은 비대면으로 계속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비대면 면접이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유승목 상반기 채용 규모. 저희도 아직 모르는 채용 규모가 유출이 되었나요? 이거는 저희가 아직 저희가 전혀 모르는 정보긴 한데요. 네. 상반기에 아무래도 채용 규모는 저희가 줄어든다고 뭐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상반기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수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그 채널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무근인 것 같습니다. 네. 인턴 제도는 저희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름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한 4, 5월쯤에 저희가 공고 올라가고 여름방학 7, 8월 동안 인턴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노동현님께서 최종에서 후보 순위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그게 존재하나요? 아니면 불합격 통보를 하고 나서 추후 별도로 연락을 주나요? 저희가 후보 순위가 있다는 건 없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회사와 조금 착각을 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은민님께서 연구소에 근무하는 개발자라면 연봉 체계는 어떤가요? 개발자 채용이 어려운 만큼 급여 수준이 동일하다면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분들에게 적용되는 연봉 테이블이 따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뭐 연봉 테이블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그 개발자들도 그리고 연구원들 안에서 결국 같은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저희가 그 급여 체계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대자동차 임직원에 그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력 채용의 경우에는 본인이 기존 직장에서의 경력 그리고 또 그 시점에서의 처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아까 경력 채용 프로세스에 보셨겠지만 채용 검진 이전에 처우 협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처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9월 공고 선호직무를 잘못 선택해 주셨다고 했는데 해당 부분은 안타깝게도 선호직무를 한번 선택해 주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분모대로 2차 면접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현동님께서 현재 인포테인먼트 개발 분야가 상시 채용 중에 있는데 신입도 지원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입 채용은 격월 채용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상시 채용으로 열려 있는 그 소프트웨어 상시 채용은 경력 사원 중심으로 저희가 채용 공고가 열려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기업과 채용됐을 때 저희 입사를 안 하신 거에 대한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지원하셔서 저희 회사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조정성님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성호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직무 면접과 종합 면접으로 면접 과정이 나뉘어지는데 PT 발표를 제외하고 두 과정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님들의 구성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입 먼저. 어떤 면접관님이 들어오시는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1차 면접은 직무 역량을 위주로 평가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2차에서는 직무랑 지원자님의 뭐 이런 성격이나 뭐 이 회사, 이 팀과 잘 맞나 이런 전반적인 역량을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1차 직무 면접 때는 직무에 초점을 더 준비를 해주시고 종합 면접에는 정말 모든 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 면접은 아무래도 그 직무적인 경험, 역량 그런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고요. 종합 면접 말한 것처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에 얼마나 핏한 사람인지도 저희가 좀 살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질문. 정말 질문을 저희가 빠르게 입사 이렇게 하나씩 연기. 한 것 같은데, 네. 입사 연기는 저희가 이거는 된다 안 된다가 케이스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코로나에 걸리셨다. 이런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조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건들은 저희가 개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장학생 비대면 네, 혹시 이번에 연구장학생 면접을 앞두고 계신가요? 연구장학생도 신입이랑 동일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네. 이렇게 글로 쓰시기가 더 불편하시면은 마이크 켜시고, 네, 질의 자유롭게. 주셔도 저희가 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네, 저희가 답변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질의 주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최대한, 네,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하나 주셨는데, 연구소에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게 어떤 제도가 있죠? 네, 김도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어떤 제도가 있죠? 네, 책임 연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만 특화적으로 하는, 네, 그거는 이제 네, 이게 이제 책임 연구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연구소 안에서는 본인이 이제 보직을 하는 트랙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나는 연구의 전문가로서 성장할 건지, 이런 두 가지의 성장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연구 전문가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개발자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R&D 인력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개발이나 또는 연구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꼭 보직이라는 조직을 관리하고 리더로서 성장하는 트랙만이 아니고 연구 전문가로서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계속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노동현님께서 소프트웨어 개발 인원을 늘린다고 들었는데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으로 변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 직무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의 직원에 많이 비중이 늘렸나요? 경우도 품질 직무도 채용량 늘린 건가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개발 그 직무 안에 그 개발단에 따른 품질 관리까지 직무 상세 설명에 보시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 그 SDV로 전환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채용을 늘리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상세 직무 설명에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인원들도 있다. 그 품질 관리에 대한 직무 설명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구 전문가 트랙 다시 질문 주셨는데 해당 부분은 저희 내부에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신 다음에 그 조건만 충족되시면 바로 지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님께서 말씀하신 게 트랙으로 바로 연구 전문가로 바로 지원이 가능한 건 아니고 입사 이후에 된다면 입사하시고 네. 네네네. 입사하시고 네네.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준영님께서 입사 후 대학원 진학에 지원해주는 제도가 내부적으로 존재하나요? 네, 이런 질문 주셨는데 현재는 저희가 뭐 대학원에 대한 제도를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러닝 라운지와 사내에서의 본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준님께서 연구장학생 면접도 연구장학생은 이제 그 공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접이 한 차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합면접처럼 직무랑 이제 인성적인 측면을 좀 종합적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저희 연구장학생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직무적으로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우님께서 석사 졸업 신입으로 입사할 텐데 학사랑 동일한 신입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석사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석사 학위 기간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면접위원님들이 평가하실 때도 학사와 석사가 같은 신입 채널에서 지원을 하시지만 거기에 있는 수준이나 역량에 맞춰서 평가를 한다는 것도 인정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네, 검토하셔서 평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수정님께서 프론트엔드, 백엔드 분야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자분이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쪽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그 분야 커리어를 쌓고 싶고 입사 지원을 할 때 자율주행 분야 경험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자율주행 분야도 동일합니다. 물론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직무적인 이해도 높은 분들이 채용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도 백엔드와 그 프론트엔드 관련된 개발 경험이 있으시면은 그 앞단에 자율주행이라는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또 학습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현재의 역량을 잘 살릴 수 있는 공고를 좀 자율주행 안에서 찾아보시고 그 분야로 좀 타겟을 해서 지원을 하시면은 그래도 저희가 면접을 같이 보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봅니다. 노동현님께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이와 같이 공고가 뜨면 알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별도로 해당 직무에 관한 자료를 찾아야 하는 건가요? 우선은 일단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이라는 저희 공고명 안에 예를 들면은 그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이라는 공고명 안에 그 직무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는데요. 그 설명 안에 그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같은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공고는 품질 관리를 타겟으로 해서 공고명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그런 공고들을 저희가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유승목님 종합 면접에서 직무 역량 외에 보고 이 부분이 뭔가 한 가지로 규정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실제로 이제 우리 조직과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한 성향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말 지원자님의 모든 것을 본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졸업이 박성아님께서 졸업이 늦은 학생입니다. 신입 채용 나이 제한도 있을 것 같아요. 33살 이상의 나이도 신입이 가능할까요? 학교를 오래 다니겠지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고 다양한 정보를 복수했습니다. 23살 이상의 나이. 없습니다. 저희가 신입이랑 경력이랑 다 동일하게요. 저희 나이로 인해서 뭔가 채용에 대한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직무에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류 탈락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상시 채용은 직무 위주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석사를 전공하신 분들은 그 분야에 딱 맞지 않으면은 조금 좀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정된 인원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뭐 딱 맞지 않는 이력을 가지고 계시면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연구하셨던 분야랑 좀 맞는 직무로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안내드립니다. 네. 네, 이호샘님께서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학사가 R&D 부문에서 입사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R&D 부문에 자율주행 분야 저희가 신입 채용 공고도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입사 가능하시고요. 학사의 경우 진급에 대한 페널티가 존재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유연 출퇴근 저희 자율근무제에 도입하고 있고요. 10시까지 출근하시면 되고 요일별로 다른데 이제 뭐 4시, 3시부터 4시 이렇게 뭐 자유롭게 퇴근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10시 이전 출근 그리고 뭐 요일마다 다르지만 3시 이후에 퇴근 본인이 원하는 시간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약학과도 석사 졸업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석사 졸업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H모빌리티 클래스 네. 격월 채용도 다 면제 가능합니다. H모빌리티 클래스 열심히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5시 10분까지여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연구소 기숙사. 신축된다고. 소문이 빠르네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기숙사 드리려고 열심히 지금 짓고 있고요. 이제 입사를 하신 시점에 완공이 되면 당연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정규민님. 네. 저희 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저희 공사하고 있고요. 오늘 채용 설명이 나중에 볼 수 있나요? 오늘 채용 설명 나중에 볼 수 있는지 저희가 요거는 한번 네, 담당자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네, 직무 종합 면적 각각 대략 몇 배수로 뽑는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몇 배수로 뽑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각 이제 전형별로 그 전형에 맞는 기준에 맞추는 분들은 통과를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네, 탈락이 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개 이상 직무. 신입은 하나만 지원하실 수 있고요. 경력은 네, 경력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직무적인 핏이 높다고 생각하는 네, 지원 공고들을 복수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력서 프로젝트는 음. 프로젝트는 네. 뭐야죠? 프로젝트는 사실상 본인이 뭐 이렇게 수행한 토익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본인이 이제 증명하거나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작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기관과 연계한 프로젝트만이 아니고 본인이 실제 혼자서 수행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산출했고 그거를 저희 뭐 면접관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은 네, 작성하시고 그 지원서 작성하시고 네,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네, 자료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2분 정도 남았네요. 네. 네, 저희 시간이 빨리 가네요. 숨가쁘게 네, 대답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놓친 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석학사 구분 없이 직무 역량으로 평가가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석사를 우선시한다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같이 동등하게 여러분들 경쟁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네. 뭐 학사든 석사든 직무 역량만 자신 있으면 문제 없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상대평가 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평가라기보다는 그 면접에서의 절대적 기준에 대한 네, 그걸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로 네, 저희가 패스와 그리고 또 불합격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성님께서 공고에 나와 있는 세부 직무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혹은 전형이 진행되면서 마음에 드는 지원자가 있다면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신입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력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저희가 이제 우선시 되는 게 직무가 열려 있다면은 직무의 역량이 적합한지가 더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인원이 정해져 있냐는 질문 주셨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회사다 보니까 어떤 공고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합류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기준을 갖고 있긴 하고요. 다만 이제 절대적 기준을 부합한다면은 네, 채용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류 심사에서 어학은 이제 저희가 해외 차량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서로 지원을 하시면 당연히 어학 역량을 볼 수밖에 없고 이제 다양한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 우대사항 이런 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학 역량이 필요한 데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아무래도 직무 역량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그 직무에 얼마나 핏한 사람인지를 좀 잘 어필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에 대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공부한 분야나 또는 뭐 본인이 스스로 관심 있는 그런 분야가 이 직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모빌리티 클래스는 저희가 어떻게 합격이 됐는지는 당연히 이제 뭐 알려드릴 수 없고 그냥 H모빌리티 우수자가 되면은 서류에 무조건 합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를 합격한 이후에 만약에 직무 면접을 보는데 그 전에 서류 지원서상에 그런 평가로 상대평가가 되지 않는지를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김수성님한테 답변을 드리면은 면접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지원자와 그리고 면접위원들이 서로 이제 구두로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이 더 중점적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원서상의 정보는 참고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면접에서 보여주시는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손종훈님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 부문 외에는 채용 후에 진행하는 저희가 상시 채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한 분야에서 이제 서류, 면접까지 다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 중에 뭐 이렇게 다른 직무가 더 적합하겠다 싶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의사를 여쭤보고 이렇게 뭐 다음 전형을 진행하고 있고 뭐 합격을 다 했는데 갑자기 바뀌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본인이 선택한 그 직무에 얼마나 적합하게 잘 준비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Come Grow with Us, 네, 저희 채용 슬로건이고요. 오늘 이제 고객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빌리티 혁명을 현대자동차 함께 하실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